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새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가 나왔죠. 자, 많이 좀 긴장하셨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맞춤화된 우리 투자 방안 또 시장 전망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저희와의 상담 그리고 또 정보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시장의 흐름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또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시죠. 네. 자,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 자,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전방위로 규제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왔어요. 자, 6월 27일 날 발표를 했는데 바로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6월 28일 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시행을 바로 했어요. 자,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이하로 지금 제한을 했어요. 제한을 했고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는 실거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주택 이상을 모두 다주택자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주택을 만약에 갈아탄다면 반드시 6개월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생활안전자금 또 대출 금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만기가 40년이었는데 이제 최장 30년으로도 제한이 됐어요. 또 그 다음 내용들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지금 금리가 됐습니다. 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뭐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전세를 안고 매수를 하려고 했었을 때 신주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을 받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새롭게 전세 자금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갭 투자, 즉 전세를 안고 신주로 매수하는 부분들은 전세 자금을 안고 들어오는 우리 세입자 경우에는 조건부로 전세 자금을 하는 부분들을 대출을 막겠다. 그러니까 갭 투자 부분들을 좀 막겠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내로 제한을 했고,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은행 정책 대출 자체가 전체 총량을 감축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 정부에서만 처음 나왔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 때도 고가주택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안 됐었던 지역이 있었죠. 맞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6억 이상은 대출이 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아예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현재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총량을 규제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부분들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는 세금으로 조절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대출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새 정부에서. 자, 대출을 규제한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미 이번에 DSR 3단계도 지금 7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은행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총량으로 규제를 한다. 즉 연봉이 이미 1억인
자, 이 연봉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연봉이 1억인 경우에도 기존의 대출을 받았던 금액에서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게다가 사실 이런 부분들로 보면 앞으로의 투자를 많이 제한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속뜻을 보자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사실 근원적인 문제, 즉 수요가 있는 서울의 공급 부족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금 또는 대출 중에 대출로 지금 먼저 규제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는 당연히 거래량도 감소하고 대출 부분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6억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현재 최근 3개월 동안 15억에서 20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호가들이 정말 너무 과열되게 미친 듯이 많이 올랐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6억에서 9억 정도 사이에 있는 소형 아파트 시장,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핵심지에 위치해 있는 빌라들, 이런 경우들도 또 우리가 투자의 관심의 흐름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됐다고 하지만 신규인 경우에 일정 부분 제한이 있고 사실 또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울에 이미 아파트, 비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들은 어떻죠? 전세를 이미 안고 있어요. 자, 전세를 안고 그 부분을 매수를 하는데 후순위로 또 대출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 드물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미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무리한 부분들의 투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 길이 열려 있어요. 단 고가 주택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할 때 지금 수요가 제법 많다고 보이는, 많이 과열됐다고 보이는 서울의 중상위권 아파트들, 15억대 아파트들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투자의 길, 방향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풍선 효과 또는 앞으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투자의 맞춤 상품들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들로 좀 정리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런 또 규제 대책 속에서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팁을 일러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임대차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월세 거래가 급증하면서 월세도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고요? 네. 보신 것처럼 서울 빌라 원룸 평균 월세 72만 원. 올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는 것처럼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호가했다. 평균 얘기가 있고요. 평균으로 서울의 연립 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가 지금 72만 원을 달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예견이 좀 되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 작년에 이미 강동구의 일부 다세대 가구들을 우리가 하인즈나 모건스테이니 같은 글로벌 부동산 투자 기업들이 이미 매수를 해서 월세화를 돌린다라는 뉴스를 혹시 기억하시는 시청자님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의미냐? 아직 핵심지, 자,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월세화가 사실 가속화되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낌을 받으신다면 지금 그 부분은 부동산의 흐름을 살짝 놓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의미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면 비즈니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비대면 비즈니스, IT, AI 산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특히 핵심지, 상급지, 주거 선호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화, 점점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월세의 흐름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고, 굴지의 외국의 부동산 투자 기업들도 국내에 강동구 또는 서울의 주요 주거 선호 지역에 다세대를 매수해서 월세화를 한다? 어떤 뜻일까요? 아직 서울의 주거지에 투자할 가치 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구나. 이미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지금 월세 상승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움직임에 대응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대차 시장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1분 30초 막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시원한 상담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 18년에 도남동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네. 네, 직장은 동대문인데 투자 가치 있는 실거주지로 이동을 고민 중이고 네. 한 3억 정도 보유 자금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받고 매수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아예 포기해야 하는지 네.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안고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보유 자금만으로 투자를 할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아파트는 지금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억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고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대출 규제 급하게 나와서 유예 기간도 없이 바로 실행을 해서 아마 투자할까 하는 부분들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오늘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도남동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동대문 쪽 지역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3억 정도 이하 자금으로 충분히 서울의 핵심지에 또 재개발이 움직이는 부분들 찾아보시는 그런 방향성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지금 대출 규제가 나왔어요. 자, 6억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자, 대출을 안고 매수를 하는 부분들 실수요에 대한 이 부분들을 원천 차단하겠다. 또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막혔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실상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부분들이 좀 알아보자고요. 이미 서울의 전체 주택 중에는 절반 이상은 전세를 안고, 즉 자가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전세 세입자가 거주를 이미 하고 있는 주택, 그중에서도 비아파트인 경우는 자가가 아니라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빌라에서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겠죠? 그냥 전세를 안고 매수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빌라 가격이 우리 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전세가 3억 정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전세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2억 정도의 자금으로 재개발 핵심지라든지 주변의 내용들 충분히 매수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최근에 주택수 제외와 관련된 부분들, 내용들, 또 세제 혜택을 받는 빌라들, 또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부분들,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갭 투자, 첫 번째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부분들 방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다.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우리가 A가 우리 매수예요. 매수자가 있고 우리 매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어요. 전세 들어오는. 근데 세입자인 경우에 이미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다. 자, 매수자가 세입자가 전세를 받고 신규로 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을 제외한 2억, 전세 자금이 3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세 자금을 끼고 투자하는 걸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통 하나요? 이미 전세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전세를 안고 사면 돼요. 이해되시죠, 시청자님?
네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로 전세를 맞춰야 돼요. 전세를 맞추고 나서 2억만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최근에 신축으로 빌라를 짓는 경우가 집이 비어 있겠죠. 이해되시죠? 아, 네. 네, 자 신축으로 빌라를 짓는 경우에 집이 비어 있으면 우리 매도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중도금 또는 계약금, 전세금을 제외한 최대한 많은 돈을 우선 매도자가 받거나 또 약정서를 쓰거나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우선 등기를 매수자에게 먼저 넘겨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꼭 사실 이것이 편법이 아니라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현재 막혀 있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부분 말씀. 신축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조건부 전세 대출을 세입자가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자, 매도하는 우리 건축주 또는 신축 빌라인 경우에 비어 있는 경우에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일정 부분 자금을 많이 받고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그 뒤에 전세를 맞추고 나서 전세 자금을 건축주가 받는 이런 경우들도 최근에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들과 관련되어서는 전세를 안고 지금 갭 투자를 하는 부분들, 특히나 빌라인 경우에 또 소형 아파트인 경우에 무리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충분히 지금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역적으로는 아마 우리 동대문에 계시잖아요. 네. 네, 자 동대문 쪽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저희 우리 왕십리나 상왕십리 쪽 우리 보신 것처럼 네, 왕십리나 상왕십리 쪽에 이런 쪽이 지금 노후도가 상당히 많아요. 네, 노후도가 상당히 많고 또 이런 경우 실제로 지금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 구역이라든지 또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로 초기에 움직임이 있는 곳들에 아직 2억대 정도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 중에 아직 우리 다세대 빌라나 또 우리 비아파트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충분히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부분들 아직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들은 주변에도 찾아보시면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 우리 청량리나 왕십리 지역의 주변에 재개발의 초기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다. 자세한 지역은 또 내용들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좀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아, 네. 투자해야겠어요. 네. 네, 저희가 생방송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적인 혜택까지 얻어갈 수 있는 또 팁 일러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